볼게요. 뭐냐면은 공유지가 있다는 얘기죠. 공유지. 공유지. 근데 이 공유지의 속성은요. 비배제성이에요.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공공재하고는 틀리게 공유지 내지는 공유재는요. 경합성이에요. 경합성. 이 경합성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경쟁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 공유지에 이제 풀이 한 100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소가 이제 양이 이제 소가 들어가는데 한 마리일 경우에는 이 한 마리가 100개의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가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되죠. 이거 자체가 경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합성. 그런데 공유지는 사유지가 아니니까 비배제성이다. 개나 소나 막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목동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목동 이거 지금 경제학이니까 목동 역시 호모 이코노미쿠스 합리적인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합리적인 경제 주체예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목동이 자신의 어떤 소라든가 양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잡이 들여서 이제 사료를 먹이는 방법. 두 번째는 공유지에다가 방목하는 방법. 근데 사료는요. 자기가 돈 써야 되잖아. 고비용이다 이거야. 방목하면은 비용이 제로야.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인 목동은요. 당연하죠. 방목의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여러 명이다 이거야. 그래서 A 목동, B 목동, C 목동 이런 식으로 양이라든가 소를 방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유지는 경합성. 풀은 한정돼 있는 거죠. 전체 풀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풀의 양은 한정돼 있죠. 그렇다면은 막 들어가서 풀을 막 먹다라고 해버리면은 풀이 보존되는 그 어떤 속도보다 양들이 먹어치우는 어떤 풀을 자연을 훼손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지가 황폐화된다라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공유지의 황폐화.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살짝 여기에서 이 화살표 메커니즘 있죠. 이 화살표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공유지가 있어. 그럼 풀이 100개야. 풀이 100개입니다. 근데 지금 소 한 마리가 이제 풀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소 A. 그런데 새로운 소 B가 이 공유지에 진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입 과정. 그렇다면은, 자, 기존에 이 A라는 소는 100개의 풀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B라는 소가 진입함으로써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50개로 줄어들었어요. 50개로. 그렇다면은, 자, B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100개 먹을 수 있었는데 50개밖에 못 먹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얘는 얘한테 해로운 외부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러니까 그 외부 효과라고 했을 때 어떤 편익이라든가 피해가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이제 편익이라든가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 지불을 안 하고 편익이라든가 피해를 끼치는 행위, 그게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경제학의 교환의 과정은 누군가가 편익을 받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의 교환 내지는 매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다른 주체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B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소한테 피해를 끼친 게 맞죠. 그런데 이 B라는 소가 A라는 소한테 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피해를 끼쳤지. 미안해. 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주나요?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소는요, 기존에 진입해 있던, 기존에 진입한 소에게 해로운 외부성을 미치는 거예요. 자, 해로운 외부 효과, 뭐 이로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뭐 부정적 외부 효과. 요거는 이제 논술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영상을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서 잘 정리된 어떤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들 많습니다. 예, 외부 효과 잘 나와요.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을 미치는데 이 해로운 외부성의 특성이 뭐냐면은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점, 많이 생산.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라는 점, 이게 해로운 외부성의 특성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 교실에서 쌤이 담배를 핀다 해봐. 그러면은 담배를 피면은 여러분들한테 간접 흡연에 피해를 끼치게 되죠. 그런데 간접 흡연에 어떤 피해를 끼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해 해가지고 뭐 돈을 줍니까?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는 더 필 수밖에 없는 얘기. 더 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안해 해가지고 보상금을 준다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담배를 안 피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해로운 외부 효과는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그렇다면은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막 들어간다는 얘기죠. 막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존의 소들한테 뭐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유 뭐 보상 아유 돈 내야 돼? 아유 싫어. 안 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상을 안 하니까는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풀이 유지되는 어떤 속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유지에서도 풀을 먹었어. 그럼 새로운 풀이 뭐 자라는 속도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보다 이 풀을 먹는 소들의 양이 많으니까 공유지를 보존하는 역량보다 공유지를 파괴하는 어떤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건데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이요. 트레저리 오브 커먼스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이게 논문의 제목인데 이 자체가 이제 학문적인 고유 명사가 된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목동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개인들의 어떤 합리적 선택의 합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공유지의 황폐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결과 발생. 그래서 비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공유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에요. 비효율적인 배분. 공유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은 뭡니까? 실패죠. 시장에 맡겨놨더니만은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게 뭐야?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시장 실패.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 실패로도 잘 나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 혹은 합리성의 역설
혹은 구성의 오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 내용으로서 합리성의 역설, 합리성의 역설, 그 다음에 구성의 오류, 다 같은 얘기예요. 구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더한다 그 뜻이에요. 더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발생돼. 그렇죠. 구성의 오류, 합리성의 역설, 그리고 뭐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 집합적 행동, 여러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됐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구성의 오류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성의 역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장 실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 자체가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렇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사회 문제 현상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해결 대안. 첫 번째가요. 그렇죠.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유지, 비배제성 때문에 이러한 공유지의 황폐화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공유지를 뭘로 바꾸면 돼요? 사유지로 바꾼다. 사유지로 바꾸면 이제 개나 소나 막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유지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사에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념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죠.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운동, 뭐예요? 인클로저, 맞죠?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 운동. 울타리치기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니까 이제 케인즈 학파가 이제 강조하는 거. 정부 개입해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 입장권, 입장료네. 그 입장료의 내용은 뭐예요? 한 마리의 소가 먹어치우는 풀의 어떤 양만큼의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들어왔어. A가 들어올 때 입장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장료를 냈을 때 얘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30개 정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30개에 해당되는 입장권을 받아. 그 입장권으로 어떻게 해? 지금 30개 먹어서 이제 풀이 이제 70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돈 낸 걸로 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종자라든가 뿌리고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30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부의 개입. 그래서 뭐 입장료 이런 것들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료로 공유지를 보존하는 데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거버넌스적 방법이에요. 거버넌스적 방안. 자, 요거는 쌤이 이제 유거버넌스를 언급하면서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자, 뭐 정부가 개입한다든가 그런 거 필요 없어. A, B, C, D 요거하고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 목동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뭐 정관이라든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야 한번 모여봐.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이거 막 쓰면은 이거 공유지 이거 황폐화되니까 안 된다. 서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런 다음에 카르텔을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관 같은 거 만들고 규칙 같은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월요일은 뭐 A만 들어가고 뭐 화요일은 뭐 B만 들어가고 수요일은 뭐 C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율적인 규칙을 자율적으로 실행 준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어긴 놈이 있다라고 하면은 넌 이제 탈퇴 안 돼. 넌 안 돼. 월요일 날에는 A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B가 살짝 들어왔어. 그러다가 걸렸어. 그러면은 처벌 방안. 니는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카르텔이라든가 걸로부터 탓해 나가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되게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러한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거버넌스적 방안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잘 배우십시오. 뉴거버넌스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학자들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유지로 만드는 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개입하면은 이거 역시 돈이 듭니다. 그런데 거버넌스적 방안은 되게 경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도 아주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거버넌스적 방안에 대해서는 옛날 논술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다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대안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내용 다 지우고 바로 이제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